뉴질랜드 간호협회에서 캡코스라는 거를 없애고 시험으로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뉴질랜드 속도로 바로 당장은 못 바꾼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걔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받고 컨설테이션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공지는 띄웠어요. 근데 이렇게 공지를 띄워놓고 안 한 폴리시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이제 2018년 때부터 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되겠죠?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또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보려고 합니다. 너싱 카운슬이 Future Change to Assessing IQ and Competence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래의 해외 간호사들의 컴피턴스를 어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나운스먼트를 만들었고요. 9월 5일이니까 저번 달에 했네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OBA, Outcome Based Assessment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제부터냐면 예정은 2024년 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나 또 늦어질지는 몰라요. 이때 바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예정은 이렇습니다. 2024년 초에 이제 OBA를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아나운스 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적혀 있어요. 뉴 모델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쓰고 있고 UK에서도 쓰고 있고 막 이러는데 뭐 이제 다 똑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나 UK나 전부 다 CBT 후에 오스키로 진행을 하니까 그거랑 똑같이 뉴질랜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직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알려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뭐 그렇게만 적혀 있네요. 온라인 이그잼 같은 경우는 Nurs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Nursing Knowledge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론적이고 뭐 개념적인 그런 간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그리고 여기도 오스키를 진행을 하겠다, 실습 시험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가 9월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9월에 발표하고 나서 2024년 초니까 한 15개월 정도를 이제부터 준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2024년에 공표를 할 것 같고요. 캡코스 같은 경우는 아마 캡코스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캡코스 자체가 해외 간호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간호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공백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서 보수교육 같은 느낌으로도 캡코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캡코스가 없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내용이 좀 변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뉴 모델, 시험 보는 모델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는데 최대한 어포더블하게 만들 거래요.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What we consulted on 해서 무엇을 컨설테이션 했었는지 뭐 그리고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간결하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지에 대한 면담은 이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바꾸면은 등록할 때 필요한 경력 요구사항을 없애자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예 없어지진 않았고 해외 간호사가 최소 12개월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영국이나 호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해외 간호사의 경력 요구사항이 긴 편이죠. 영국은 지금 아예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호주는 450시간을 최소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스트림 B를 받은 친구들은 아웃컴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로 진행했을 때 450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취업할 때는 어쨌든 취업할 때는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해요. 그래서 뭐 최소 1년은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게 잡 오퍼를 받을 때도 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리-엔트리 에듀케이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도 이제 그게 인정이 돼서 아마 필수 프리-엔트리 에듀케이션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는 TTOY 탕이 같은 거, Cultural Safety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뭐 온라인 수업 같은 걸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supervised practice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간호사 등록을 하기 전에 뭔가 슈퍼비전 아래에서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었는데 그거는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슈퍼비전 같은 건 하진 않고 대신에 이제 임플로이어한테 그런 프랙티스 가이던스 같은 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에듀케이션을 제공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에듀케이션 리콰이어먼트는 없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르면은 그냥 CBT랑 OSCE랑 그리고 Pre-Entry Education 정도만 받으면은 그냥 바로 간호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onditions on Practice for some newly registered IQNS 이게 뭐냐면은 저도 지금 저 컨디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등록을 시작하시면은 그 컨디션이 어덜트 널싱이랑 옵스테트릭 널싱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뭐 멘탈 헬스나 아니면은 아이들 뭐 페디아트릭 이런 데서 일을 할 거면은 그 컨디션을 더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헬스에 대해서 컨디션을 없애려면은 캡 코스 기간 동안 실습을 멘탈 헬스에서 받았어야 됐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캡 코스가 없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해외 간호사한테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컨디션을 지금처럼 계속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the use of alternative pathways to support and expedite registration for some groups of nurses. 그래서 expedite 검색해보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ome nurse group 저기 뭐 섬나라 친구들, 통화 뭐 사모아 뭐 이런 거기서 졸업한 친구들은 아마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진행을 하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전히 호주 간호사인 경우에는 이거랑 해당 전혀 되지 않고 그 타스만 조약에 의거해서 그냥 바로 면허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빠르면 2024년 초에 바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뉴질랜드 속도를 보면 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뭐 근데 어쨌든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2024년 초라고 생각을 해두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제가 정확하게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캡코스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잘만 하면 2023년 내내 지원을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간호사가 안 차면은 계속 지원을 하다가 그러고 2024년에 그냥 그 OBA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캡코스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니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꽤나 높았었나 봐요.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이제 뭐 인도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랬었었는지 그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